이 오늘 손원일 제도, 손원일 제도, 그 해군 장군을 갖다 제독이라 그래요. 제독이라는데 손원일 제독이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야. 해군의 아버지고 손원일 제독을 갖다가 모르게 되면은 제가 이쭉 6.25사라든가 전쟁사를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놨는가. 그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손원일이라는 처음 들어봤지요. 손원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손원일. 이 손원일 장군이 제독이 1909년, 우리나라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뺏깁니다. 나라가 뺏기기 1년 전인 1909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손원일 제독을 하기 전에 아버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손정도 목사님. 평양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집안의 부잣집인데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님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연이 있었는지 하루 묵어가는데 어떤 집에 묵어가냐 목사님 댁에 묵어가요. 그때는 과거 시험 굉장히 부패해가지고 여러 가지 뇌물로 되고 이럴 때인데 이 손정도 목사님 과거 보러 가다가 어느 집에 들렀는가 하게 되면 이 시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댁에 묵으면서 하루 이틀 묵었겠죠. 묵으면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입니다. 그 손정도 목사님이 와서 평양에 와가지고 과거 시험을 한양을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는데 이 양반이 나 이런 역사를 처음 봐요. 아버지도 재산을 다 털었어. 아버지도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인데 독립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1920년 이전에 어디 가면 길림성에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이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농토를 많이 사요. 농토를 막 써서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때 한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들이 일본 치하에 살기 힘드니까 만주로 와요. 만주로 왔을 때 길림성에다가 땅을 구해가지고 농부들을 땅을 다 나눠줍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마디 먹고 살게끔 농토를 다 나눠줘가지고 수십 가정을 농사촌을 만드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농사를 져서 뭐가 나옵니까?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독립군의 군량미가 될 수 있도록 큰 농사를 짓는데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손정도 목사님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부 의장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면 이승만 대통령. 손정도 목사님은 국정원 의장, 국회의장 정도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도 일본군이 내버두겠습니까? 수시로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아들이 길림성에서 공부하다 중학교 나와가지고 상해를 옵니다. 중국 상해. 중국 상해는 열강들이 많이 모일 때라 그 한국대학이 아니라 중국 중앙대학교 황해과를 들어갑니다. 황해과를 가서 뭘 하느냐면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황해과를 타는데 이게 내거도 장군하고 어떻게 손잡는 계기가 연결고리가 나와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람이 뭘 보는가 하면 야, 왜 황해과 가느냐 동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 언젠가는 바다로 진출하고 싶다. 바다를 본 사람이에요. 바다를. 우리나라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국가입니까? 섬나라입니까? 반도지만 사실은 섬입니다. 왜? 이북이 잘렸으니까. 이북이 잘렸잖아요. 휴전선. 우린 도망갈 데가 없어.
미국 애들 도망갈 데가 있어요. 만주로 가고 시베리아로 도망갈 수 있지만 한국 도망갈 데가 없어. 사실상 한국은 남한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북에도 막혔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살짝 섬인데 어떻게 그 손원일 제독이 바다를 갖다 한국의 미래는 바다가 있다. 이 바다를 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손원일 제독도 받고 한 사람 신동식 회장이라고 있어요. 신동식 회장은 다명을 소개시켜 하도 훌륭한 사람이라 바다를 보는 사람. 옛날 1000년 전에 장보고가 바다를 봤지요. 바다를 통해서 해상무역을 하고 우리를 뻗어나가는데 바다를 제패하지 않으면 세상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물자를 나누고 무역을 하고 또 군함을 타고 남의 나라를 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근데 항해를 하면서 손원일 제독은 미리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독일, 유럽, 중국 배, 독일 배 여러 배 배를 타는 거예요. 항해사로. 그러면서 배를 타니까 뭘 잘합니까?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식견이 높아져요. 견문이 넓어져.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요. 거기다가 손원일 제독이 뭘 잘하는가 하면 어학을 잘합니다. 중국에 살아서 중국어는 기본. 또 일본어는 또 기본. 옛날 1909년도 출신이니까 한국말, 영어, 독일어, 어학을 잘해요. 어학을 잘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학을 재능을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연합작전 합니까? 메가더 장군하고 할 때도 말이 통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 통합니까? 어떻게 G7에 가도 말이 안 통해. 그냥 우리 원님 제독은 영어도 잘하고, 메가더 원수하고도 인천 상륙작전에도 같이 개입을 합니다. 그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황해를 뜨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식견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역도 해요. 무역도 하는데, 무역도 해서 돈도 좀 많이 법니다. 눈을 떠야 이 돈을 벌어요. 해외 나가서 물건도 들여오고 팔기도 하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1945년도 해방이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미 군정청에 해사과장이 있어요. 해사과장을 만났어. 미국 사람. 해안경비대 갔다가 운원하는데 이 해안경비대를 맡아주시오. 해안경비대 조직하는데 1945년도 11월 11일 날 해안경비대 개설할 때 손원일 장군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군이 없었어요. 45년도에는 미군이 관리할 때야. 미군이 전부 다 진짜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만들겠다. 이미 해군사관학교를 계획한 겁니다. 미군은 연안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해안경비대지만 나는 해병군단, 해병 만드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 가르치는데 교수진을 다 동원시킬 때도 그 당시 봉급을 이 사람이 준비해서 줬어요. 자기 재산을 만들어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듯이 이 손원일 장군은 해군사관학교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 기준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손원일 제독입니다. 해군의 아버지예요. 한국 해군을 만든 사람이야. 해군도 만들고 해병대도 만들었어요. 또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모든 재산을 내놔가지고 신림성에서 농토를 나눠줘서 독립군에 군량미를 됐지만 이 아들도 손원일 제독도 모든 재산을 나눠서 우리 해군을 육성하는데 말 됐습니다. 그 당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면 엘로, ARROW.
엘로오라는 것은 화살이야. 이거 누가 져줬는가 하면은 미국 사람이 져줬습니다. 엘로오 장군이라고, 엘로오 제독이라고.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재간이 있어요. 해안경비대 사령부도 45년도 만들었고, 해병 군단도 45년도에 6년도에 만들고 1년에 한 부대를 갖다 큰 부대를 2번 창설을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해군에 대한 사랑, 바다에 대한 사랑, 한국 해군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만드는 오늘의 해양국가를 만드는데 큰 토속을 놓은 겁니다. 기초. 우리나라 요새 조선 사람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배도 만들고 막 하는데 이때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에 배가 없었어요. 배가 없으면 어떻게? 장교는 얼마, 영광급 얼마, 5%, 10% 돈을 다 모아서 돈을 모았어요. 1만 5천 달러를 모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못해져가지고 18만 달러를 가지고 어디 가는가? 미국에 가서 군함 4척을 사요. 구축함 4척. 4척을 사고 여러 가지 배를 한 몇 척 사는데 그 중에 유명한 배가 하나 있습니다. 백두산함. 백두산함을 타는 거기에 총 지휘하는 건 손원일 제독이 하는데 그때 백두산함에 탄 사람이 누가 하면 우리 국무총 우리 감사원장 최재형 장관의 아버지,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 최영석 대령이 그때 소위대예요. 그때 백두산함 탔어요. 백두산함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게 되면 1950년 6월 26일 날 전쟁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낙동강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때 밀리기도 전이야. 낙동강 오기도 전에 6월 26일에 되는 부산에 북한 괴선박이 들어옵니다. 그 괴선박이 뭐냐면 몇백 명, 한 600명 탔다 그래요. 이놈들이 와가지고 뭘 때리는